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2025년도, 2분기가 오늘로 끝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은 이슈로 올라왔죠. 특히 뭐 상법, 그 다음에 뭐,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정책, 추경, 뭐 이런 거로 시장을 급격한 상승을 이끌어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시장을 이끌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정권 집권 반환점 돌 때까지. 주가 지수로는 목표로 내세운 5천이지만 그 전 한 4,500. 그 정도까지는 정책발, 이것도 봐야 되고요.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실적이 안 받쳐주면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실적도 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2025년 분기 영업이익 상위 1분기, 2분기, 그 다음 3분기는 이제 예상치가 되겠죠.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산업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요. 정말 SK 하이닉스하고 하나그룹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1등이 아니고요. 3분기까지 계속 1등입니다. 아마 올해 전체로도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하이닉스가 1분기 1등이었어요. 보시면 7조 원을 1등. 삼성전자가 6조 6천억으로 2등이에요. 자, 이것도 굴욕이죠, 사실은. 이것도 굴욕이고. 자, 여기서 좀 1분기에 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한전 같은 거. 영업이익 3등으로 올라왔다. 전기요금 인상을 안 했는데도,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가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전이 3조 7천억으로 3등이고요. 자, 현대차가 좀 떨어지고 있고 3조 6천억. 원래는 현대차가 작년도에는 거의 1등인가 했거든요, 사실은. 그다음 기아가 5등. 뭐 요까지는 거의요 변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게 한국전력 빼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는 불변입니다. 불변. 아마 한국 증시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네 개 기업이 5위권 안에 드는 건 거의 확실하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지지 보이는 게 이제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1분기에. 그 다음에 이제 SK스케일은 하이닉스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보시면 요 주가는 못 갔지만 이게 LG전자 있잖아요. LG전자 여러분 보시라니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무겁지만. 자, 요 밑으로 가면 하나그룹 있죠. 야, 이제 진짜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영업이익 상위 그룹에 진짜 5대 기업 빼고 진입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그 밑에까지 좀 더 봅시다. 하나그룹까지 봤죠? 요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우리금융주, 다 은행주예요. 그 다음에 조선주. 여러분이 눈에 봐야 되는 조선주 같은 거, 하나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SK그룹, 정말. 그 다음에 이거 다 금융주, 지주사. 하나도 지주사죠. 그러면, 자, 상반기를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반기는 하이닉스 그룹과 하나그룹의 약진. 그 다음에 금융사의 약진. 이거 볼 수 있다. 1분기에 1분기. 자, 2분기에 좀 바뀝니다. 1분기하고 2분기 바뀌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분기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아직은 확정치는 아니에요. 근데 2분기도 역시 1등이 하이닉스예요. 삼성은 역시 2등입니다. 96이죠. 역시 96이에요.
자, 한국전력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현대차가 3등, 기아차가 4등.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는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한국전력은 주가가 최고가 찍었죠. 여기 두 번 연속 3등, 4등으로 벌써 상반기에만 한 5조 원 예상이고요. 올 전체로는 10조 원 이상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SK 스퀘어가 크게 올라오죠. 하이닉스의 지주회사죠. 그 다음에 SK는 겹쳤는데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고요. 자, LG전자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조금 줄지만 2분기 역시나 순위권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LG전자 올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순위권에 올라옵니다. 2분기에도 현대모비스. 자, 좀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 보시면 삼성물산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있죠. 하나그룹이 역시 약진이에요. 그 다음에 지주사,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2분기에 네이버, 뭐 SK텔레콤은 그렇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시면 2분기에는 좀 변화가 있나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고요. 하나그룹이 여전히 약진한다는 거하고 LG그룹, LG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눈여겨 좀 보실만 하고요. 나머지는 하이닉스가 역시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거. 2분기에도 점점 커지죠. 올해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정말 여러분 깜짝 지금 시가총액 200조 넘었다고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30조가 넘을 예상이에요. 자, 3분기 봅시다. 2분기도 거의 확정치는 아니지만 거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분기도 역시 누가 1등이냐면 하이닉스예요. 와, 살다 이런 날도 오네요. 하이닉스가 한때는 거의 부도난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20년 전에. 불과 10년 전에는 SK가 인수할 때 시가총액 20조도 안 됐거든요. 주가는 한 3만원, 4만원. 야, 근데 30만원. 삼성전자하고 영업이익을 견져보면 정말 세 발에 피했는데 HBM 하나로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역전을 이뤘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 4분기부터는 회복을 합니다. 3분기부터 여기부터 9조 원대까지 회복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잘 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은 건 다 알아. 그 주가도 엄청나게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못 갔는데 3분기부터 회복이에요. 주가는 6만원이 아직도. 삼성전자를 하반기에는 잘 볼 필요가 있다. 여기 한전 보세요. 이번에는 4조 원이요. 무려 2분기에는, 3분기에는. 또 껑충 뜹니다. 한전. 그래서 한전 주가가 거의 4만원대를 넘보고 있어요. 자, 현대 기아차는 붙박이에요. 붙박이지만 현대 기아차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이렇게 3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3조 원대에서. 그래서 순위권은 항상 3, 4, 5등 안에 들지만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관세 영향도 있고. 역시 SK그룹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스퀘어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얘는 중간 지주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자동차주가 실적은 대체로 좋아요. 근데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전분기 작년보다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데요.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그룹 8,700억 정도 하네요. 그 하나 보세요. 1조 8,900억, 8,700억. 하나그룹이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조금 줄고 있죠. 자회사 실적이 조금 더 분기로 갈수록 줄고 있죠. 이런 걸 보시면 하나그룹도 약발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그룹도 약발 다 했네. 자, 2분기에는 하나그룹도 투자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오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꺾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뭐 삼성물산은 지주사니까 LG전자는 또 올라오죠. 여기 보시면 LG전자 1조 2천억, 9천억, 8천억. 얘도 분기로 갈수록 좀 줄고 있는데 그래도 LG전자는 주가가 너무 못 갔으니까. 이런 거는 하나는 줄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에어로가 이렇게 7,900억 좀 올라왔죠. 근데 전분기하고 비교해보면 7,100, 7,900 그렇게 성장률은 좀 둔화됐어요. 뭐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둔화되고 있다. 긴장도 완화되고 있고 주가도 오를 만큼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자, 대한항공 하반기에 대한항공 좋습니다. 대한항공 올라왔죠? 대한항공이 한 7천억 정도. 자, 네이버 역시 좋아집니다. 5천원, 6천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네이버 같은 거는, 자, 추세적으로도 상승하고, 순위권에도 올라오고, 네이버 같은 거. 야,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주가는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거.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 이제 분기 영업이 5천억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단히 하반기, 3분기, 그러니까 2분기는 오늘 끝나고요. 3분기는 9월 말에 끝나는, 이제 9월 말까지인데 예상치죠. 어떤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익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합계로 보시면 이거 겨우 이제 20개 기업 합계인데요. 42조, 37조, 42조. 3분기로 할수록 더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연간 실적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책, 이재명 정권의 정책,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게 시너지가 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다고 그러면 2분기, 3분기, 2분기는 끝났죠. 3분기 우리나라 주가 지수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지만 쉬었다가 다시 도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고 조정받으면 올해 유망 종목은 살 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자, 하반기에는 어떤 테마로 본다면 어떤 테마들이 좀 그래도 시장을 좀 이끌 것 같으냐.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금리나 이런 쪽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지역화폐라든가 추경이 또 있다 보니까 핀테크라든가 지역화폐 관련주들을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정권 초반이라 정책발이 먹히는 시기예요. 정책발이 먹힐 때는 글쎄 실적보다도 오히려 더 그 정책발이 더 먹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고 오히려 늘릴 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